2-2단원 보겠습니다. 2-2단원에서는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은 왜 생길까에 대해서 볼게요. 주기율표가 있다고 했고, 이 주기율표는 주기에 따라서 특정한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더라. 같은 족끼리, 그렇죠? 그래서 같은 족끼리 이 비슷한 성질이 되풀이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주기적 성질은 왜 생길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원자의 구조를 볼게요. 원자의 구조는 보어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어 모형에 의하면 원자의 중심부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전자는 껍질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래서 안쪽에 있는 껍질을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 껍질을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가지고 껍질은 무한대의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그쵸? 들었죠, 이거? 그래서 양성자가 존재하면 원자 핵, 중성자랑 같이 원자 핵을 구성을 하고요. 이 전자는 전자 껍질을 따라 가지고 원자 핵과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삥삥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초록색 이건 전자인 거는 다 알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는 양성자, 그리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것을 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인데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전하가 없다. 전하가 없으려고 하면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되겠지.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중성원자인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양성자 개수는 3개,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보어라는 그 화학자가 원자의 구조는 이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조금 심화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자는 원자 핵에서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원자 핵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원자 핵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은 이 중심부로부터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원자 핵이 있다고 하면, 원자 핵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리의 전자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위치 이런데, 이러한 거리가 똑같은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데, 핵으로부터 특정 전자까지의 상대적 거리를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준위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높이 또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 크기 또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또 존재할 거고, 이 두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도 있을 거예요.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껍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전자 껍질은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위치의 집합.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 있죠. 원 중점,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런 점들이 무수하게 똑같은 거리가 있는 게 무수하게 많을 거니까 이것을 이으면은 선이 되겠죠. 선이 될 거고, 이것들이 원이라는 정인데, 전자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보면 전자는 원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다 존재할 수가 있죠.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싹 다 이으면 껍질이 동그랗게 나타날 거고요.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위치의 집합이다. 원자핵에서 먼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다. 그러면 반대로 가까우면 에너지 준위는 낮다가 되겠죠. 가까우면 에너지 준위는 낮아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안정한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안정할까요?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안정한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핵은 플러스니까 이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것들이 가까이 있어야지 인력이 잘 작용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 가능하다. 이거를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 전자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당연히 그 에너지 준위가 낮았으니까 그 차이만큼을 방출하겠죠. 근데 에너지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하더라.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했대요.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대로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크기가 정해져 있죠. 에너지 준위는 고유의 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특정한 스펙트럼의 특정한 파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듯이. 할 수 있겠죠? 예, 지난번에 이 기본적인 내용, 에너지 흡수와 방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에 주기율표를 살짝 그려볼게요. 수, 해,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있고 남아, 알규, 인화, 염,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1주기라고 하죠. 1주기라고 하고 2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1주기에는 원자 번호 2번까지가 들어가요. 헬륨이. 그렇죠.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2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1주기에는 전자가 2개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주기에는 전자 껍질이 2개가 되겠지. 첫 번째 전자 껍질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겠지. 근데 이 주기에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총 몇 개가 배치될 수 있냐고 하면 8개가 배치돼요. 이거 조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번호 4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4개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또 2개가 들어가요. 맞죠? 이게 베릴륨이에요. 근데 붕소는 하나 더 들어갈 거고 탄소는 더 들어갈 거고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배치가 되겠죠. 이거는 10번의 네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기는 8개까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 3번을 보면 1번에서 20번까지의 원소의 경우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최대 2개까지가 배치가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에서는 최대 8개가 배치된다. 여기에도 8개가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조금 다시 지워볼게요. 여기가 만약 베릴륨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베릴륨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베릴륨 있고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합시다. 원자 번호 4번 베릴륨 맞죠?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는 지금 요 2개를 뜻하는 거죠. 이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 2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결합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이 있으면 이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2개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붕소는 몇 개? 3개. 탄소는 4개. 여기가 12족이에요. 2족이에요.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2개. 여기는 13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3개. 여기는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 이해되죠? 무슨 말 하는지. 6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 7개. 당연히 1족은 원자가 전자가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건데 문제는 얘들이에요. 헬륨, 네온, 아르곤들은 반응성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는 8개인데 그쵸?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0개인 거예요. 반응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되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가 되는 거예요. 18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여기 나머지들은 원자가 전자하고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같더라. 이해되겠죠? 그래서 같은 원자가 전자를 가지니까 같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합을 두 번 한다 하면은 같은 족이면 걔들은 다 결합을 2번씩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물과 반응을 잘 한다고 하면 같은 족의 거는 다 똑같이 물과 반응을 잘 하고 산소와 반응을 잘 하고 또 특정한 원소, 특정한 족의 원소들은 수소와 반응을 잘 하고 그런 이유들이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원자과 전자와 화학 반응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과 전자가 반응에 관여하므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 얘기했었고요. 족과 원자과 전자 같은 거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1족이면 1개, 2족이면 2개.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오는데 위에 보니까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나오는데 원자과 전자를 개수해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0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얘죠. 얘 하나가 다 바깥 껍질에 있는 거고 그다음 2족에서는 이렇게 얘들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더라. 이게 원자과 전자더라. 그쵸? 그 다음에 15족 질소 볼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15족 원소들도 3개, 4개, 5개 이렇게 똑같은 원자과 전자 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 아까 설명했죠.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하지만 원자과 전자와 달리 화학 반응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냥 바깥에만 있으면 그냥 최외곽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족 원소의 경우 최외곽 전자 수는 8이나 원자과 전자 수는 0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